15세기 동로마 제국, 꺼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오스만 제국의 파상 공세에 씨름하며 그의 왕좌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가녀린 여성 헬레나가 무릎을 꿇은 채로 황제에게 신문을 받고 있었고, 그녀를 황제 앞으로 데려온 자는 대신 프란체스였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경비병에게 자신이 메흐메트 2세의 목을 황제에게 직접 바칠 인물이라고 소개했고, 황제에게 아련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들은 경비병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로 취급했고 감옥에 가뒀지만, 황제의 대신 프란체스의 호기심을 사게 되어 이렇게 황제 앞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레나를 황제에게 데려온 프란체스는 황제의 탁자 위에 헝겊천으로 쌓인 어떤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 물건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배였습니다. 황제는 한눈에 그 물건의 정체를 알아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 성배는 약 900년 전 유스티니아 대제의 지시로 단 2개만 제작했던 성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역대 황제들에게 전해져 현재는 콘스탄티누스가 보관 중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처음 제작될 당시 황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모르는 지하 밀실 속에 보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밀실은 출입문과 통로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은 곳이었기에 황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황제는 밀실을 파헤치게 해 석관을 열었고, 성배가 있어야 할 곳엔 갓 수확한 듯 싱싱한 포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헬레나의 말을 믿기 시작한 황제는 그녀의 마법과도 같은 신통함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황궁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오스만군의 포르 병사 목을 내일까지 자신 앞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프란체스는 헬레나와 함께 황제를 다시 찾아뵈었고, 그녀의 손에는 포르병의 싱싱한 뇌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의 경비병은 포로 병사가 거품을 물고 죽어갈 때까지 지하 감옥에는 그 어떤 누구의 진입도 없었음을 증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고 싶은 어떤 곳이든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든 간에 공간을 뛰어넘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마법사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녀를 인정하게 된 황제는 헬레나에게 동로마 제국과 전쟁 중인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의 목을 자신에게 갖다 바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황제의 명을 수행하는 대신 자신을 성녀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레나의 직업은 매춘부였지만 그녀의 집안 내력을 본다면 그녀가 보석이나 권세보다 성녀라는 명예를 왜 원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현재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집안에 불과했지만, 헬레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소녀 성기사 출신으로 기구한 운명 탓에 매춘과 가난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함이 헬레나마저 삼켜버리는 듯 했으나 1453년 5월 3일 신의 선택을 받은 그녀는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마법사가 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의 명을 마법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의 외가 부서진 석탑으로 그녀는 떠났고, 그녀의 성공에 황제와 프란체스는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적을 믿지 않았던 황제는 자신의 간절함에 눈이 멀어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프란체스는 병사들을 이끌고 헬레나가 마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반쯤 실성한 듯한 모습의 마녀 헬레나가 덩그러니 있었고, 그녀는 프란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곳은 아늑하고 넓은데 이 세상은 너무 좁습니다. 마치 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실패를 직감한 프란체스는 병사에게 눈짓을 했고, 그렇게 그녀는 병사의 칼에 즉사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하나뿐이었던 진정한 마법사가 죽었고, 그녀와 함께 동로마 제국의 명운도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10시간 전 짧았던 마법의 시대도 마감했고, 그 기간은
고차원 파편이 지구에 잠시 등장했던 1453년 5월 3일부터 1453년 5월 28일 단 25일 뿐이었습니다. 파편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인류에게는 마법이란 기적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 물리학자가 작동을 멈춘 거대 입자 가속기를 통제센터 꼭대기에서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초로 삼체와 접촉한 인류의 배반자 예원제의 딸 양둥이었습니다. 양둥은 통제센터 발코니에 서서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어머니 예원제의 암호화된 파일, 자신이 30년간 가장 의지했던 인물이 사실 자신을 비롯한 인류 전체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 이 모든 사실을 예원제에게 털어놓는다면 과연 예전처럼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로 남아있을지, 이 모든 것이 양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그녀가 믿었던 또 하나의 존재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완벽한 존재이자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여겼던 물리학. 모든 물리학이 무너진 후 입자 가속기들은 모두 그 역할을 다 했고, 그녀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하던 슈퍼컴퓨터는 이제 지구의 진화 모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떠올리는 대신 지구의 진화 모델을 연구하고 있던 동료의 연구실을 방문합니다. 양둥이 방문한 연구실에서는 현재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에 동료는 마치 재밌는 장난감을 자랑하듯이 자신의 시뮬레이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던 중 양둥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구 성과를 발견했는데, 그건 시뮬레이션 데이터 중 생명체의 변수를 완벽하게 배제할 경우 현재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양둥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로 나온 모습은 마치 삼체 행성보다 더 척박한 행성 지구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도 울창한 숲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척박하고 붉은 땅덩어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놀란 양둥에게 동료 과학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명체는 지구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인 지표면에서만 존재하는 나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40억 년의 세월이 주어진다면 단지 개미 몇 마리로도 산맥으로 옮길 수 있는 거대한 존재라고. 이 대답을 들은 양둥은 다시 동료에게 만약 우주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 대답은 지구의 결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는 생명체가 우주 환경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둥은 머릿속에 떠오른 말로 동료의 답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내 애써 말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주가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아마 양둥과 예원제 그리고 에반스 정도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둥은 모든 이들에게 의문만을 남긴 채 자살로 그녀의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기 병실에 누워있는 윈텐밍에게 주치의 장 선생은 그의 무료함을 달랠 용도로 일간지를 건네줍니다. 오랜만에 펼쳐본 신문은 윈텐밍이 입원하기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기 세기 원년부터 몇 년간 모든 신문에는 삼체와 ETO 관련 기사들로 가득했지만, 최근에서야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기사들이 드디어 지면에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들 중에서도 안락사법 통과라는 내용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안락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상임위원회 특별회의는 원래 삼체 위기와 관련된 입법 기구였기 때문에 법의 내용과 기구의 목적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리 선생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윈텐밍은 그의 병세를 생각했을 때 태원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윈텐밍의 그런 생각을 마치 알아차린 듯 그에게 말했습니다. 태원이 아니고 안락이야. 윈텐밍은 리 선생의 자식이 보기 드문 효자였기에 그가 자식을 위해 한 선택임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딱하게 여기는 것도 잠시였고 윈텐밍은 자신의 처지도 그와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어쩌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윈텐밍은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윈텐밍에게만 모든 지원을 해준 게 서운했었고 그는 누나가 너무 계산적이지만 똑똑하지는 못한 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자신처럼 똑똑하지 못한 남편을 만났고 아직도 윈텐밍 부모님에게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폐암에 걸린 후 아버지의 재산은 병원비로 인해 야금야금 줄어갔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집조차 팔아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나가 누구보다 자신의 안락사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나에게 별다른 악감정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위해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윈텐밍에게 삶을 유지할 원동력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괴팍한 성격 탓에 누구에게나 한 명쯤 있는 절친도 그에게는 없었고 연애도 한두 번 했지만 매번 자신의 성격 탓에 그리 길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조차 안락사를 결정한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신, 윈텐밍이 전공한 우주항공학과의 동기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 마음에 품었을 법한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겉돌던 대학 시절에도 자신을 챙겨주던 그녀는 윈텐밍에게 구름 뒤 햇살과도 같았고 30년 가까운 우울한 그의 인생에 유일했던 한근기 또한 청신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지금 유일하게 텐밍이 삶의 미련을 갖는 이유는 단지 청신을 두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금세 냉철하고 괴팍했던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원, 텐밍의 대학 시절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었지만 그건 후원이 누구보다 사교적인 인물이었기에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밀도조차 후원 입장에서는 가장 서먹한 사이에 속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연락이 끊긴 후원은 최근 텐밍이 폐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낸 것입니다. 사실 후원은 대학 졸업 후 텐밍에게 항상 마음의 빚이 있었고 그의 소식을 들은 뒤 꼭 그 빚을 갚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현재 후원은 음료업계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녹색 폭풍이라는 건강음료의 대표였고 그 음료의 아이디어는 대학 시절 텐밍에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성공 후 항상 텐밍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던 후원은 그렇게 그에게 찾아와 300만 위안이 든 통장을 건네며 자신의 빚을 갚게 해달라고 텐밍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요청은 텐밍이 보기에도 간절했기에 거절하지 않고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후원이 떠나고 큰 돈이 생긴 텐밍은 병원에서 가장 유능한 종양 전문가이자 이 병원의 부원장을 찾아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부원장조차 이미 텐밍의 상태는 돈으로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대답했고 그 사실을 듣게 된 텐밍은 이전보다 더욱 차분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마 그 감정은 모든 걸 포기했기에 느낄 수 있었던 해방감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감정으로 그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줄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실 누나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텐밍은 그리 애절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뉴스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 떠올랐고 그는 가장 후회 없이 돈을 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청신에게 별을 선물하는 것. 최근 UN 산하 행성방위 이사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면벽자 프로젝트와 스타 프로젝트가 그것이었습니다. 면벽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 200년의 세월에 걸쳐 결국 인류사의 가장 큰 획을 그었지만 스타 프로젝트는 그와는 다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스타 프로젝트는 유엔이 삼체위기 초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태양계 외부 항성과 이에 부속된 행성들을 민간에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끈 사업 초창기와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고 이 사업은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멍청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윈텐밍도 그 바보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원에게 받은 모든 돈으로 항성 DX3906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붙이고 소유권과 그 증서를 청신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긴 날이 지나고 상쾌하게 다음 날을 맞이한 텐밍은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안락사는 진행 도중 당사자의 결심이 바뀔 것을 염두해 총 5번의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야 최종적으로 약이 주입되게끔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참관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윈텐밍은 안내 음성에 따라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5단계의 버튼 중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릴 적부터 그에게 귀족 같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정작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그렇지 못했기에 가난한 동네에 사는 윈텐밍은 부모의 등살로 친구조차 사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는 보험 설계사와 바람이 나 가정을 버렸고 그렇게 그는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그가 눌렀습니다. 동기들과의 MT에서 산에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등산로를 기어가던 징그러운 벌레를 보고 그의 동기 여학생들은 징그럽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청신은 그 벌레를 그대로 둔다면 밟혀 죽을 것 같다며 맨손으로 벌레를 옮긴 후 안전한 풀숲에 놓아줬습니다. MT가 있고 얼마 후 학교에서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옥상에 있던 윈텐밍은 청신과 우연히 그곳에서 만났고 짧게나마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이걸 포함하더라도 2번 또는 3번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졸업 후 윈텐밍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회사 한 곳에 겨우 합격할 수 있었고 그는 청신이 대학원을 거쳐 항공기술연구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그녀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괴팍한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항상 그랬듯 제자리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며 동료에게 몇 번 뒤통수를 맞으며 그는 점점 자신 안으로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때 연애도 몇 번 했지만 번번이 짧은 관계에서 끝났습니다. 네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은 윈텐밍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외로웠던 감정을 겨우 막아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그는 바로 청신이 입사했던 항공기술연구원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아직도 이곳에 다닐지는 모릅니다. 만약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녀가 외근을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니고 있고 외근이 아닐지라도 이 회사의 문은 정문을 포함해 총 5개였습니다. 그렇게 윈텐밍은 해가 저물 때까지 정문에서 무작정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삶을 끝내길 원하면
3번을 아니면 0번을 눌러주세요. 그는 자신의 묘비명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힐지 전혀 생각해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묘비에 적고 싶은 말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왔노라, 사랑했노라, 그녀에게 별을 선물했노라, 그리고 떠났노라. 그 생각과 동시에 그는 3번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대기하던 간호사는 황급히 윈텐밍에게로 달려와 그의 동맥에 꽂힌 주사 바늘을 3개 잡아 뺐습니다. 그 충격으로 윈텐밍은 몇 초간 팔뚝을 부여잡았고 간호사와 함께 들어온 몇몇의 사람들은 윈텐밍에게 약이 투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윈텐밍은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았고 그의 시야엔 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청신이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몇 초도 안 된 찰나에 윈텐밍은 그녀가 아마도 자신이 별을 선물한 사실을 후원을 통해 전해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윈텐밍은 만약 그녀가 말린다면 안락사를 중지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가 얼마 살지 못하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 눈물을 흘리던 청신이 건넨 첫 말은 윈텐밍의 예상을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텐밍, 안락사법은 널 위해 통과된 거야.